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 일본 트리오의 WBC 출전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니치 스포츠는 취재 결과 야마모토는 WBC에 출전하고 사사키는 불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저스는 출전을 희망한 야마모토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 반면 역시 출전을 희망한 사사키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막기로 했습니다. 사사키는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WBC 출전이 결정된 오타니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피칭은 하지 않고 타자로만 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오타니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투웨이 출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건 야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는 지난해 PS를 합쳐 108.2이닝을 던졌지만 올해는 PS를 합쳐 211이닝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개막전 선발이었고 월드시리즈의 마지막 투수였기 때문에 3월 21일에 시즌을 시작해 11월 1일에 마쳤습니다. 이는 투수로서 역대 가장 긴 시즌에 해당됩니다. 일본 팬들의 분위기도 야마모토가 WBC에 출전하는 대신 사이 영상에 도전하길 바라는 분위기였지만 야마모토는 출전을 희망했고 특별한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저스도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일본 이바타 감독은 오타니와 야마모토가 미국 라운드부터 합류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일본 라운드부터 같이 한다고 했고, 야마모토의 등판이나 투구수에 대해서는 다저스 구단과 상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타니는 본선 1라운드부터 타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출전을 허락한 야마모토에 대해서는 등판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디아스, 슈아버, 알론소 계약으로 윈터 미팅은 종료됐지만 대형 이슈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디트로이트 스캇 해리스 단장은 스쿠볼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나포스엘 선수는 없다는 말로 스쿠볼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스쿠볼의 에이전트인 보라스와 가진 1차 협상에서 무려 2억 5천만 달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디트로이트는 이번 겨울에 팔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년 마감 시한 때 팔면 렌탈 선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내년 시즌 후 FA로 풀어주면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는 데 그칩니다. ESPN은 윈터 미팅 도중 글래스나우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됐고 다저스는 트레이드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2028년 선수 옵션을 포함하면 3년 8,160만 달러가 남은 글래스나우는 규정 이닝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고 다저스 입단 후 두 시즌도 134이닝과 90이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구위는 여전히 매혹적이고 글래스나우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 팀이 있다는 게 ESPN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글래스나우가 스쿠볼을 데려오는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을지 몰라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스토브리그라고 합니다.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이 에드윈 디아스와 계약 후에도 대형 선수를 더 영입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카일 터커나 코디 벨린저는 장기 계약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스쿠볼이 다저스의 다음 무브가 될 거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저스는 테오스카의 트레이드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외야 거포가 필요한 로열스가 테오스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나와 있는 외야수는 좌익수만 가능한 스티븐 쾅과 유틸리티 선수인 브랜든 도노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끌리는 선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베스트는 테오스카를 트레이드하고 에드머니 중견수를 맡아주면 파이스가 우익수로 가서 더 뛰어난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프리드먼 사장은 2년 연속 발목 수술을 받은 에드머니 중견수 수비가 가능할지는 캠프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텍사스는 시거에 대한 제안을 들어볼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을 덜기 위한 트레이드가 아니고 충분히 좋은 대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이 32세 시즌인 시거는 6년 1억 8,600만 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33세 시즌인 내년부터 5년 1억 5천만 달러 계약이 시작되는 지명타자 슈아버, 32세 시즌인 내년부터 5년 1억 5,500만 달러 계약이 시작되는 지명타자급 알론소와 비교하면 시거는 텍사스 이적 후 수비가 더 좋아져 플러스 수비를 하는 유격수이기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115경기를 출장해 부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월드시리즈 MVP를 2번 차지한 역대 2명 중 1명의 야수일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하기 때문에 정규 시즌을 쉬엄쉬엄 뛰면서 가을에 대활약할 중심 타자를 찾는 팀이라면 완벽한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는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올 경우에만 시거를 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ABS 도입에 대해 프레이밍을 못하는 포수인 스미스가 야구의 인간미가 사라진다며 우려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BS 도입은 포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측에서는 투수가 아니라 포수가 챌린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포수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FA 시장에 나온 4명의 마무리 중 3번째 계약자도 탄생했습니다. 2023년 샌디에고와 5년 4,6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옵트아웃을 행사해 2년 1,600만 달러를 취소하고 시장에 나왔던 로버트 수아레스는 애틀란타와 3년 4,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이글레시아스가 1년 계약으로 잔류했기 때문에 수아레스는 셋업맨으로 뛰게 됩니다. 수아레스는 애틀란타를 택한 것에 대해 조국을 대표하는 선수인 아쿠냐의 연락을 받았고 프로파로부터도 애틀란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수아레스는 1년 후 이글레시아스가 나가면 마무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 35세 시즌인 수아레스는 많은 나이에도 평균 99마일 패스트볼이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던질 수 있는 변화구가 체인지업 하나뿐이기 때문에 패스트볼의 구위가 떨어지는 날은 크게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아레스는 2023년 팔꿈치 부상 이후 더 패스트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업맨으로 쓰기에는 호화스러운 선수입니다. 올해 불펜도 힘들었던 애틀란타는 쿠바 출신 이글레시아스와 베네수엘라 출신 수아레스로 강력한 원투펀치를 구축했습니다. 김하성이 1,6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거절하고 옵트아웃을 한 애틀란타는 이글레시아스와 1년 1,600만 달러, 야스렘스키와 2년 2,300만 달러, 수아레스와 3년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4,25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을 사용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사치세 기준인 2억 4,400만 달러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수아레스와 계약한 것으로 여유분을 모두 소진한 셈이 됩니다. 이에 유격수 보강을 포기하고 휴스턴에서 데려온 두 분에게 주전 유격수를 맡길지 주목됩니다. 템파베이는 쉐인 바즈와 라이언 페피오가 포함된 패키지로 케텔 마르테를 데려오는 협상을 애리조나와 진행했습니다. 성사되면 애리조나는 서비스 타임이 3년 남은 선발 2명을 얻게 됩니다. 템파베이는 브랜든 라우가 있지만 내년 연봉이 1,150만 달러인 라우는 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입장이지만 멀린스와 1년 750만 달러, 스티븐 매츠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으로 지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없는 마르테는 내년이 되면 서비스 타임 10년 차를 채워 정구당 거부권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양키스는 재즈 치즘에 대한 트레이드 오퍼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